안기자 시작합니다. 법조팀 김정근 기자와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내신 황도수 건국대 교수와 함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먼저 김정근 기자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헌법재판관들은 이미 마음을 정했다는 거죠? 네, 재판관들은 각자 마음을 정했고 탄핵 심판 결론에 대한 결정도 마친 걸로 확인됩니다. 어제와 오늘 평의는 오전에만 짧게 진행됐는데요. 재판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변화가 생기지 않게 확실한 결론을 낸 다음 선고일을 잡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평의를 넘어서서 결론을 확정하는 평결까지 끝낸 거예요? 네, 결론은 냈지만 형식적인 평결 절차를 거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탄핵 심판 결정문에 최종 서명을 하려면 거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 당일 아침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평결은 선고 당일 오전에 이뤄졌는데요. 재판관 만장일치 파면이라는 결론 자체는 전날 밤 이미 확정돼 선고문도 작성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근무도 하셨으니까 이 정도면 헌법재판관들이 최종 몇 대 몇이다 이렇게 딱 정하는 평결까지 했다고 봐야 됩니까? 아마 형식적인 평결은 결론을 아직 안 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 평결의 결과가 외부로 노출되는 경우에 예. 헌법재판소의 어떤 신용 문제라든지 또 심지어는 과거 사례는 그 평결이 외부로 노출되면서 예. 사건을 취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사건일수록 그 선고 당일날 그 전에 재판관 회의실이 따로 있거든요. 그 심판정 뒤쪽에 거기서 마지막 평결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주문을 결정하고 그대로 들고 들어가서 선고를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재판관들은 서로 결과는 알고 있는 거고요. 내부적으로는 서로들 어떤 의견을 가졌을지를 알고 있지만 예. 그때 가서 마음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저분이 어떤 생각을 가졌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런 오후에 퇴근을 한 재판관도 있다고 하는데 예.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재판관들은? 남은 재판관님들께서는 지금 아마 결정문은 다 준비됐을 거예요. 예. 인용 결정문, 기각 결정문, 그리고 필요하면 각하 결정문까지 다 준비돼 있을 거고요. 예. 다만 그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은 관여 재판관들은 다 자기의 의견을 다 쓰도록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때 공식적인 결정문 이외에 나의 의견으로 다른 법적인 견해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이때 예. 별개의 의견을 쓰게 되거든요. 예. 이때 마지막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아마 재판관님들께서 미리 퇴근하셔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고 별도로 준비한 그 별개의 의견을 따로 준비할 수도 있고요. 예. 보강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정근 기자. 재판관들은 선고 때까지 계속 만나서 논의는 한다는 거죠? 네, 재판관들의 평의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평의와는 달리 결론을 어떻게 정할지를 토론하는 게 아니라 결정 문구를 어떻게 다듬을지, 결정 내용을 일반인이 알기 쉽게 정리한 선고문을 어떻게 정리할지 정도를 논의하는 평의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자, 재판관님 이게 제일 전문가님 이게 제일 좀 궁금한데, 예. 자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럴 경우에 예. 어떻게든 막 합의를 도출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별도 의견으로 각자 적는 겁니까? 일단은 평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하면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예.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이 자기 생각을 바꾸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처음에 탄핵에 대한 인용 의견 또는 기각 의견 각각 다르지 않겠어요? 각자 예.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근데 평의 과정을 하나씩 거치면서 생각을 바꾸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이러면서 이제 현재는 평의는 다 끝난 상태고요. 그 과정 속에서 각자 재판관님들이 나의 결론은 이쪽으로 가겠다라고 이미 혼자의 심증은 굳힌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예. 이거를 각자 결정문에 각자 쓰도록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때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그때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결과가 이제 그때는 달라도 이제 각자 써서 나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자, 일단요. 지금 이제 오늘 선고일이 지정이 됐고 정치권은 그 결과 아마 초미의 관심일 텐데 어떻게들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정치권에서? 네, 여야는 각자의 셈법으로 선고일 지정을 반기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4월 18일을 넘기지 않고 선고하는 점을 유리하게 보고 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전에 결론이 나기 때문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장기간 동안 선고일을 못 정한 이유가 탄핵 인용 6명이 안 돼서일 거라고 자체적으로 예상해 왔거든요. 인용 5명, 기각 혹은 각하 의견 3명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상태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제 인용이냐 기각이냐 뭐 각하냐 탄핵 심판 결과를 가를 핵심 쟁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대통령 탄핵 심판 쟁점은 크게 5가지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실제 공개 변론에서도 이 부분에 재판관들 질의가 집중됐었죠. 그 회의에 대해서 증인은 수사기관이나 국회에서 간담회 정도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으시죠?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군병력을 동원을 했는데 굳이 거기를 군병력이 왜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계엄 선포의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지 국정원으로부터 한 3차례에 걸쳐가지고 중앙선관위 전산 그 시스템에 대해서 자기들이 점검한 거를 보고를 받았는데 정말 많이 부실하고 엉터리였습니다. 자, 교수님, 대통령 측에서는 절차적인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권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각하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교수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리를 진행하면서 뭐 다른 분들은 다른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많은 국민들이 같이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불공정하고 제 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부실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절차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보입니다. 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첫 기일부터 나왔던 심판 대상을 특정하는 문제를 두고 네. 소추 사유의 내란죄를 빼느냐를 두고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네. 특별히 그 검사 작성의 조서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사실은 검수완박법을 개정하면서 그때 예.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검사 조서를 증거 능력이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문영배 대행이 이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해서 증인 신청을 했으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절차상의 그런 문제 또 허영 교수님이 짚으시는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서는 뭐 문서 송부를 네. 못한다 이런 등등의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뭐 이거는 교수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시니까 그 결과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두 분과는 잠시 후에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